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28번에서 31번 지문 박태원의 골목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지. 보시면 이 작품은 제가 작년에 저희 반 정규반 애들하고 정식 중반에서 초점화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찍었죠. 그래서 초점화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우리 반 애들은 요걸 제가 여러 번 정규 때나 수업 때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요즘에 트렌드죠. 그래서 이 박태원의 골목안은 초점화를 바탕으로 골목 안에서 벌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전에도 모더니즘 소설로 나왔을 때 박태원이 나왔었어, 수능에. 근데 그때는 천병풍경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특에서 소설가의 구보시 1을, 소설가 구보시 1을, 교과서도 그렇고 수특 소환에서도 소설가 구보시 1을, 박태원 하면 소설가 구보시 1을, 이게 기본 국룰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7, 8년 전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같은 작가라도 다른 작품. 만약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만약에 정지용이 교과서에 향수, 비, 고향 이런 작품들, 춘설 이런 작품들이 보통 많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초기시야. 그러면 수특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 작가가 있으면 그 정중의 초기시가 보통 나왔으면 후기시나 중기시는 잘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수특이나 수완에서 수록하거나 비연계로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트렌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이 지식이 필요한데, 박태원도 골목안이나 천병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아. 천병풍경도 세태소설로서 천계천 주변에 풍경이다 해서 천변풍경이거든. 그래서 그 주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기법, 이게 그때 수능에서 핵심이거든.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면 카메라의 눈으로 찍듯이, 그럼 서술자의 주관은 배제되고, 이런 게 핵심인데, 이 골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목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골목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군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스토리보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인물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골목안이라는 건 주제가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하죠.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갑순이 할머니란 인물이 나와. 제가 좀 이따가 스토리를 대충 얘기할 텐데, 이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가 나오는데 이들의 갈등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태원이나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자주 썼던 거죠. 잦은 쉼표의 사용이에요. 잦은 쉼표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왜냐면 끊어 읽는 거잖아. 나는, 너를, 이런 식으로 끊어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단위대로 뭐 하겠어? 느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사건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는 게 잦은 쉼표의 사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을 전하는 형식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이거는 왜 그러냐? 말을 전달하기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서술자의 뭘 얘기하는 거야?
중립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걸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 다섯 번째, 서술자의 시선으로 본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을 겹쳐서 드러내. 그럼으로써 서술자하고 인물 간의 거리를 둔다. 이게 특징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아까 이 골목 안을 중심으로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댔지.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발생하는 공간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 우리가 보시면 골목 안이라는 이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조금 있어. 특히 공간적으로 보면 불단집. 그러니까 불단집이 뭐냐면 앞에 집이 있잖아. 그럼 집 안에 당연히 불을 달겠지. 집 밖에도, 집 밖에 전등을 다 둘러놔. 그럴 정도로 살림이 넉넉한 집이야. 그리고 이 불단집 말고 또 누가 있냐? 아까 말했던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갑득이 어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갑순이 할머니는 골목 안 막다른 집에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야. 그러면서 이 불단집에 잔일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갑순이 할머니 집에 행랑에 누가 사냐? 이 밑에 있는 갑득이 어미가 살거든. 이 갑득이 어미네가 사는데, 이 갑득이 어미네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갑순이 할머니야. 그러니까 불단집에 가장 잘 살고 이 집을 잔일거리를 도와주는 게 갑순이네. 갑순이네 행랑에 얹혀 사는 게 갑득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잘 사는 정도가 이 골목 안에서도 지금 다르지. 그러면서 이 갑득이 어미는 이 집 행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결국 이 작품은 이 골목 안을 통해서, 이 골목 안은 빈곤층이 사는 골목의 전형인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맨 위에 불단집을 봤지. 이 불단집을 봤듯이 다 빈곤한 게 아니야. 빈곤의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집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갈등이 굉장히 웃겨.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히만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처음에 주요 인물이 방금 갑순이 할머니인데, 이 갑순이 할머니가 이 작품에서 늙은 마누라라고도 나오는데 누구의 마누라냐? 집주름 영감이라는 사람의 마누라야. 그리고 이 둘 사이는 부부겠지.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정의가 되는 거고, 이 정의가 또 관련돼 있는 인물이 갑득이 어미야. 그래서 이 갑득이 어미랑 정의는 싸우게 되고, 얘가 지금 얘네 집 행강에 산다 했잖아.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지는 게, 이 갑득이 어미의 남편이 양서방이고 이 둘 사이에서 낳은 게 을득이란 아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 갑순이 할머니가 이 양서방을 아까 불단집 있었지. 불단집에 뒷간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이거 가둔 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야. 실수로 가뒀는데, 이 갇힌 양서방과 갑득이 어미 상황을 봐봐. 양서방은 얘 때문에 지금 불단집에 뒷간에 갇혔지. 갑득이 어미는 정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 아들이 울뜨기가 무슨 일을 보냐면, 이 둘 부부 사이에 대화를 듣게 되고, 그 대화와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갑순이 할머니 때문에 갇혔다는 걸 누구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 갑득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쳤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서방을, 자기 남편을 가뒀고 이 대화도 들었고 하니까 가서 뭐 하게 돼? 공박 따지게 되고, 함께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이 작품의 스토리의 핵심이 되게 된다.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골목 안의 특징 주제와 이 골목 안의 세태 모습과 갈등과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간단히 읽어봅시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뒤에서 방금 다 봤으니까.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아까 도와준다 했지.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진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애초에 네가 말실수를 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타네 뭐러니, 오히려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자기 편을 든 거지. 정의를 탓하고 있잖아.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요런 것들 재밌지. 보입니까? 말줄임표 다음에 바로 뭘 붙였어? 쉼표를 벌써 붙여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야? 생각을 감추는 거야. 근데 쉼표는 또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할 말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뭐 하고 있다?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란 얘기지. 그만 오고 들어가. 네가 잘못해서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단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게니께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그 배지 못한 행랑껏하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그치? 그러니까 편을 든 게 자기 편을 들고 뭐 누가 맞고 틀리고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보다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왜 싸우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편을 들었다는 얘기지.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 지금 보이죠? 굉장히 하찮게 지금 평가하는 거지. 상껏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째째째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 지금 여기서 늙은 마누라가 아까 얘기해줬죠? 갑순이 할머니야. 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해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잘겨 얼굴에 침 뱉는다는 얘기죠. 그 욕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소용있나요? 그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 그런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지금 보이시죠? 재밌는 거 나왔죠? 들리더라 한다. 뭐뭐더라 한다. 지금 뭐 한 거야? 말을 전하는 종결 어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그럼 아까 내가 어떤 특징이 좀 나온다 했어요? 요렇게 특정 인물 편에 서지 않고 서술자가 중립적인 태도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집주름 영감하고 누가 하는 얘기야? 늙은 마누라.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갑순이 할머니하고 하는 대화를 지금 갑득이 어미의 아들인 누가? 우리가 뒤에서 봤던 을뜨기가 첫째 아들이 갑득인가 보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을뜨기지 않을까? 을뜨기가 지금 어미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9가구가 공동묘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노. 늙은이도 젠장할.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싶은 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쉼표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지. 요런 것들이 지금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쉼표를 쓰는 건데, 인물의 생각을 쉼표를 쓰면 어떻게 돼? 끊을게 된댔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물의 생각을 망설이는 상황인데, 그 망설이는 인물의 생각을 쉼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네,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럭 거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혔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을 모른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힘이 틀림이 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 확신을 했단 얘기야. 아니 그래, 애야 봄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가 글쎄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래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 억울한 말이란 얘기지. 그 의도적인 게 아니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가며 그건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도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그래 모르고 자물쇠를 챘지. 알고야 왜 미쳤다고 잠그겠소.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기는 왜 몰라요. 다 알고 산 짓이. 그래 자물쇠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지금 계속 뭐 한 거야? 추측하면서 뭐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반박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몰아붙임이 계속된다는 건 갈등이 지금 둘 사이에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들이 아무르서기로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고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도 어두시고 그래 모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 하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 더 공부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게로군. 지금 보이시죠? 쉼표를 또 계속 사용하는데 여기선 또 기능이 달라졌지. 쉼표를 계속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인물이 지금 위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글이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 오래야 갇혔겠어?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점점점.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과 갈등, 이야기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안에서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가능하죠. 아까 집주름 영감하고 갑순이 할머니 요게 그거였지. 2번 서로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이런 건 전혀 없었고. 3번 이웃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 전혀 아니죠. 도와주려고 지금 하니까.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그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5번 공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이 전한 것이 을뜨기가 전하는 거랬지. 요까진 맞지?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 씻는 거 없었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 잘못했음을 분명히 맞고. 2번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것을 반복 가능하고.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4번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요까진 가능하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아니지.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죠. 답은 4번 5번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화냈고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가능하고. 그 다음 3번 집주른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집주른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것은 아내가 갑자기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그쵸? 둘 다 상껏 이런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싸워서 뭐하냐 같은 양반끼리나 싸워야지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2번 집주른 영감은 아내와 갑자기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아니죠. 오히려 심화시키지. 3번 양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아니죠. 오히려 고민하고 있었잖아. 아까 쉼표로 기억나시죠? 4번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반응. 아니죠. 5번 양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뒤에 틀렸죠. 풀려서가 아니죠. 그 다음 4번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 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 아까 뭐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그리고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사건의 지연에 보일 수도 있고 인물의 상황에 드러날 수도 있었다. 아까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럼 한번 봅시다. 4번 1번 말줄임표 이외에 쉼표의 연이에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할 말을 떠올리면서 지연 아까 내가 정확히 똑같이 얘기했었고. 2번 니은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을 초점한 시선이 서술이 겹쳐지는 것 요까지 가능하죠. 근데 아까 겹쳐지게 함으로써 뭐 한댔어? 인물과 거리를 두고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데 여기서 잘못 상황을 잘못 인지 요런 건 틀렸죠. 답은 2번이겠고. 3번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 라는 것은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가 있게 서술자일 수도 있게 그치 중립적이 된 거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중립적 가능하겠고. 4번 리을의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망설이는 아까 화장실에서. 그 다음에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 마지막 부분이죠.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박태원의 골목안이라는 작품 굉장히 우리가 낯설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규 때 다 특징을 얘기를 했었고 초점화는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우리가 초점화 이 그림물을 그려서 제가 수업 시간 알려줬지. 이 초점화를 바탕으로 이런 주제 속에서 소외돼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골목안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골목 안에서 불단집, 갑순이 할머니, 갑득이 어미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층이 사는 골목이지만 모두 빈곤한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르다. 그 상황에서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가 요런 스토리 속에서 갈등을 지속되게 보여주는,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 특징을 찾으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내신에서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변형을 하더라도 접근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정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